1976년 8월 18일 아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총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사용된 것은 도끼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정전 상태에서 벌어진 가장 직접적이고 잔혹한 살상이었습니다. 당시 판문점에는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가지치기 작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작업은 특별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진행되던 정기적인 관리 작업이었습니다. 투입된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군 장교 2명과 한국군과 미군 경비 인원 일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업조는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팩트입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북한군이 접근했습니다. 항의가 있었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방해와 위협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북한군은 갑자기 현장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장교 2명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방어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군 장교 2명 사망. 정전 이후 판문점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유혈 사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군의 돌발 행동, 예측 불가능한 폭력. 하지만 우리나라 시청자 입장에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식 문서와 미군 내부 기록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북한군의 위협적 행동은 사전에 여러 차례 보고돼 있었습니다. 즉,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날 위험 요소를 알고도 작업은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을까? 왜 비무장 상태였을까?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전협정의 구조입니다. 판문점은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과도한 무장은 상대방을 즉각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장을 최소화하는 관행이 유지돼 왔습니다. 두 번째는 작전 통제 구조입니다. 당시 판문점 작전은 미군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군은 경비와 지원 역할이 중심이었습니다. 작업 규모와 방식은 현장 지휘 라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설마 여기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는 인식. 판문점은 상징적 공간이었고 노골적인 살상은 쉽게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사건 직후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미군과 국군은 즉각적인 무력 대응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폴비오니언 작전. 대규모 병력과 압도적인 무력 시위. 이 작전 이후 북한군은 더 이상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의 질서는 사실상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 충돌이 아닙니다. 정전체제라는 구조, 동맹작전의 한계, 현장 판단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 이 세 가지가 한 날, 한 곳에서 겹친 결과였습니다. 판문점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대비하지 못했고 막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적의 잔혹함보다 우리가 처해 있던 구조의 취약함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취약함은 지금도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